안녕하세요. 뱅크트리 전부장입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LTV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또는 금리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하실 때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레퍼런스는 저희가 투자 진행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퍼런스는 투자가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투자 진행했을 때에는 현재 보여지는 LTV가 71.77%가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시세로 다시 뽑은 거예요. 저희가 이 대출금을 집행을 할 때에는 60 몇 프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KB 시세가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KB 시세로 뽑아보니까 71.77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달도 연체 없이 이자 상환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담보물도 지방 것이고 또 5년차 실주급이고 또 차주님이 22년째 재직 중인 직장인이셨고 연소득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LTV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획일화 하자면 LTV가 낮을수록 좋겠죠. 또 내가 받는 금리가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막상 투자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 통계에 따른 이제 나의 지식이 쌓여가는데요. 자, LTV가 그만큼 내가 낮은 채권을 펀딩을 했을 경우에 도래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기 상환율이 그만큼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LTV가 낮게 내가 가져왔을 때는 그만큼 다른 채권자에게 증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증액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증액을 하면서 또 갈아탈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GPL 투자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가서 한참 동안을 머무르는 것이 채권자에겐 좋을 것이고 또 차주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리로 내가 이 상환 여력이 생길 때까지 안전하게 쭉 가는 게 차주님 입장에서도 좋죠. 근데 이제 차주님이 그 LTV가 여유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면 차주님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채권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채권자가 더 많고 채권이 더 부족한 지금 시장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 채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LTV를 몇 프로까지 봐줄 수 있겠나 그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옛날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러면 다 오르는 추세이고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 다 내리는 추세이고 옛날 한 30년 전에는 시장이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그 얘기는 어느 물건은 오르고 어느 물건은 내리고 자, 이 LTV는
경매 매각가율, 그러니까 최근 6개월 경매 매각가율도 지역마다 다르고 채권도 채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권은 내가 LTV를 70%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채권은 65%, 어떤 채권은 60%, 어떤 채권은 파격적으로 70% 이상도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LTV가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금리 또한 그렇습니다. 첫 투자하시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9%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은 19%가 좋은가 하면 어떤 채권은 17% 이하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이 채권자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느껴야 돼요. 느끼지 않고 이론적으로 책으로만 또는 강의로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 바로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금리를 19%로 했을 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1%입니다. 금리를 17%로 했을 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3%입니다. 이랬을 때 이 금리가 19%가 채권자에 좋죠. 차주님 입장에서 좋을까요? 당연히 싫죠. 그럼 차주님은 어떻게든 금리가 낮은 걸로 갈아타고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조기 상환이 될 확률이 높죠. 그 얘기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금리가 19% 이나 한 4개월 차에 조기 상환이 돼버리면 채권자님 입장에서는 다시 또 하셔야 되잖아요. 조기 상환이 될 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약하죠. 그래서 보통은 차주님 입장과 채권자님 입장이 이제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차주님 입장에서도 나는 이거 짧게 써야지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연평균 금리 20%가 제일 나을 수 있어요.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환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금리를 낮추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차주 입장에서 조기상환이 좀 어렵다, 나는 좀 오랫동안 좀 써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차주님들은 저희 GPL채권이 보통 12개월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면 1년인데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저는 2년 약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또는 3년 약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차주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 차주님이 좀 길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주님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좀 높더라도 그 금리가 낮은 게 좋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좀 길게 갈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이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또 빨리 상환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채권자와 차주와 서로에게 이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 GPL 채권은 계약관계가 성사되면 체결이 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발생이 되는 채권이죠. 그래서 사실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 경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해보시면 이게 그 어떤 투자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업이 돼버리고 이 업으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PL 투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 저희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조기 상환이 얼마 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매매가 그전에는 거래가 잘 안 되던 것이 요즘에 거래가 잘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알게 돼요. 왜냐면 예전부터 이 차주님들이 예를 들면 이 소액 뭐 1,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매도를 하려면 선순위 대출이 안전해야 되는데 선순위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을 못해서 이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면 매도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액채권 대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매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소액채권들은 조기 상환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다 보니 내가 소액이라도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 고금리 이자를 받다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